경기도 의정중개탑 시간입니다. 작년 1월에 발생을 했던 삼성 불산 누출 사고 기억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 사건을 계기로 작년 7월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유해화학 물질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유해화학 물질에 관련된 내용을 골자로 한 해당 조례안 이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이 된 건데 지난달에 한국지방자치학회가 뽑은 우수조례도 선정이 됐다고 하는군요.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권칠승 도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화성시 제3선거구가 지역구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경기도 유해화학 물질 관리 조례안이 올해 우수조례로 선정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우수조례 개인 부분 대상이라고 하는 큰 상을 수상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 사실 저뿐만 아니라 삼성 불산 그 민간합동조사단 위원님들하고 또 의회와 경기도에 소속된 그 관계 공직자들이 다 같이 노력해서 만든 그런 공동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수상의 영광을 이제 예드신 여러분들하고 이제 함께 나누고요.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외정 활동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삼성 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이번 조례안이 탄생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과정을 좀 자세히 더 말씀을 해주시죠. 예. 삼성 불산 누출 사고 이전에 이제 작년 초였는데 예. 2012년 9월에 구미에서 불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예. 그때 사실 이제 사소한 실수가 대규모 화학 사고로 이어지고 환경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전 국민들이 인지하게 되었고요. 작년 초에는 이제 세계 인류라고 하는 이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에서 네.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그런 규모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사망 사고로 연결이 되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사고 시에 이 화학 사고 시에 대한 미숙한 대응, 은폐 의혹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었고요. 예. 동시에 심각한 안전 불감증이 드러났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또 반도체 공장이 이 깔끔한 외관과는 좀 달리 어마어마한 양의 이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이 거대한 그 화학 공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크게 증폭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요. 예. 특히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의 경우에는 인근에 이제 화성시 소재 동탄 신도시, 반월동과 같은 이제 아파트 밀집 지역과 그냥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화학 사고 시에 그 피해가 크게 이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삼성 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예. 유해화학 물질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하는 사실이 노출되었고, 그렇군요. 동시에 이제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시설 개선은 물론이고 사전 예방을 위한 감시 체계, 또 사고 발생 시의 원인 규명, 그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이제 그 유해화학 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내용이 이제 주요 골자 아닙니까? 이제 불산만을 다루는 건 아닐 텐데 유해화학 물질이란 어떤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유해화학 물질 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보면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유해화학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유독물, 관찰 물질, 취급 제한 물질, 또 취급 금지 물질, 사고 대비 물질, 그밖에 유해성 혹은 위해성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예. 화학 물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대요. 예. 그냥 상식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사람이나 환경에 위험성이 있는 화학 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보시면 될 듯한데요. 예. 현재는 약 900여 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대통령령이나 환경부 장관 고시 형태로 주로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이름은 평소에 거의 들어볼 수 없는 전문적 방식의 표기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흔히 이제 불리는 이름으로 치면은 예. 뭐 연판, 황산, 불산, 질소 산화물 뭐 이런 등등들이 유해화학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환경에 위해 요소가 되는 물질은 모두 유해화학 물질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네. 자, 앞서서 이제 조례를 어떻게 만들게 되셨나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지 좀 더 설명을 덧붙여 주시면 좋겠어요. 네, 조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 주민들의 알 권리를 높이는 것을 이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만든 조례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화학 사고가 발생을 했거나 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대기, 또 토양, 물 등에 대해서 환경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법규 위반 업체의 경우에는 그 위반한 사업장과 위반한 내용을 또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건 의무 사항인가요? 네, 그렇게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 유해화학 물질 관리위원회를 두고 예. 이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알 권리 보장 또 주민 참여형 감시 체계 형태로서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인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이제 사고가 발생했거나 또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관계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 그리고 또 관계 기관이 모두 참여해서 유해 화학 물질 지역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이제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그런 안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요. 네. 이외에도 이제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 교육, 시설 개선 사업비 지원을 위한 이 재정 지원 규정도 명문화를 해서 예. 올해부터 사업비가 일부 반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내용을 보니까 뭐 주요한 내용은 다 아주 포함된 방대한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네. 눈여겨봐야 될 게 사고가 발생을 하지 않았더라도 민원이 꾸준히 제기가 된다면 이런 것들을 다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그렇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좀 돼 있다 이런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경기도에서 요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관리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 지금 뭐 그 계획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가요? 경기도 예,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예. 이제 관리 계획 자체가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예. 올해 예산을 반영하고 현재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관리 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경기도 내에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시설에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일정량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그 제한을 두지 않고 소량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 안전 관리를 위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업체가 말이죠. 이 유해화학 물질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예. 그는 뭐 당연히 현재 기존 법률에 의해서 네. 뭐 의법 처리됩니다. 위반 내용에 따라서요. 내용을 보면 뭐 벌금이나 영업 정지, 등록 취소, 뭐 징역형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조례 자체에서 행정 처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조례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의법 처리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게 추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위반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그 내용을 계속 공개하게 되면 지역 사회와 이제 시민 사회에서 이제 비판과 질타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기업스스로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은 해결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노력하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행정 처분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행정 조치는 사실 이제 기간도 있고 불복의 여부 여러 가지 뭐 손방망이 처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내용 자체를 공개하는 게 행정 조치보다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제정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제정과 함께 바로 시행이 되어 온 건데 그동안의 성과를 좀 분석을 해보셨나요? 네. 작년에 이제 시행해서 이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일단 경기도 차원에서 유관기관들과 세 차례 걸쳐서
사고 시에 대비한 이 합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아, 네. 예, 실시했고, 그다음 이제 시설 개선 사업비, 또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안전 교육을 위한 교육비 이런 것도 이제 예산에서 확보를 했고요. 예.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최초로 유해학 물질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제 용역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사고가 안 발생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예방도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유해화학 물질 관리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좀 제도적인 장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나요?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아, 네. 우선 이제 공공기관 차원에서 보면요. 네. 각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시설 개선이나 또 안전 교육, 기술 지원 이런 데 대한 사실 사업비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네.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에 못지않게 이제 보이지 않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예. 그건 바로 이 산업 현장의 도급 문제입니다. 도급이요? 예, 하청.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산업 현장이 이제 2차, 3차로 내려가는 이 복잡한 하청 관계를 얽히면서 아, 안전 의식도 이제 희박해지고 그렇겠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법적 책임도 그렇죠. 전가되는 책임제도 그런 있고. 측면이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같은 이 대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특정 화학 물질에 대해서는 보급을 금지한다든가 또 법적 책임을 원천 기업이 지도록 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식의 이제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것은 이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으로 그렇죠. 예, 이제 가능한 부분인데 예.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이 유해화학 물질 관리법이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이게 전부 개정이 될 그래요? 예정돼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 내용에 보면 보급 신고를 의무화하는 그런 수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조금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 시간이 다 됐는데 한 30초 정도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거기 보면 이제 환경 영향 평가 수준을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이는 장애 영향 평가라는 것이 도입이 돼서 네. 이 화학 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그런 영향 평가서를 작성해서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그런 규정들인데 상당히 진전된 내용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네요. 이제 관리를 더 강화를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요 지자체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더 관련된 이 방침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의정중개탑이었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권칠승 도의원이었습니다.